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랜만에 중국 역사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이른 아침인데다가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셔갖고 좀 목소리가 작아요. 그리고 좀 마이크가 지금 안 돼 있어갖고 아마 목소리가 조금 작을 겁니다. 근데 볼륨을 좀 크게 해서 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국 역사 인물은 누구냐? 늘 하고 싶었던 인물인데요. 아, 오늘 하게 됐네요. 중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황후인 완용에 대해서 또 그 후궁도 있어요. 후궁은 문수라고 해갖고 원수라고도 하고 중국어 발음으로 원시우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부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세 명의 부인을 아마 연이어서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완용의 어린 시절과 선발된, 그러니까 후궁이 아니죠. 그 황후로 선발된 그때까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 완용이라는 인물은 꽉부르라는 그 만주족 귀족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출생부터 말씀을 드리면 1906년 11월 13일생입니다. 다한얼족이고요. 그 다음에 만주 정백기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당시에 내무부 대신이었던 영원. 근데 이제 중국어는 롱위엔입니다. 그 집안의 딸로 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아버지는 진보파 내무부 대신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남녀 평등을 줄곧 주장했던 분이고 또 그렇게 실행을 했던 분이었대요. 그래서 본인 딸에게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룡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와 습작은 이제 글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고 연주, 그 다음에 회화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여자 가정교사들 초빙을 시켜서 영어도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사벨 잉그램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친을 말씀을 드리면 생모는 애신가락 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청나라 황족인 거죠. 근데 이분은 띵진왕 후시라는 분의 손녀고요. 위창이라는 분의 사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넷째 공주라고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거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죠? 그 꺼거가 공주라는 의미예요. 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제의 딸 환주 격곡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거에 이제 공주가 꺼겁니다. 격격이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왕룡을 낳다가 산욕열,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 병으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룡은 이제 친모의 얼굴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계모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러니까 생모와 같은 집안이에요. 이분도 애신가락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렬이죠. 이분은 이제 부친이 이제 다른 분이에요. 위랑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둘째 꺼거, 그러니까 둘째 공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은 좀 보수적이고요. 진보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편이 진보적인 성향으로 하는 행동에 반대도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왕룡이 이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처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워낙에 진보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좀 보수적으로 조금 이렇게 교육을 진보, 보수 이렇게 중간으로 이제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룡이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인물이 이 계모입니다. 그리고 사이도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엄청 본인 딸이 아님에도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이가 되게 좋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읽을게요. 이 애신가당 항형이라는 이 분이 계모가 자가중형이래요. 근데 나중에 청이 망하고, 그러니까 신의 혁명이 일어날 때 개명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거의 그 만주족 사람들이 이름이 길어요. 그 황조고 봐도 애신가닥 뭐 제풍 뭐 애신가닥 부위 뭐 이렇게 길잖아요. 6자니까 부르기도 힘들다고요. 그리고 이 지금 완용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도 성의 꽈부르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2자인데.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신의 혁명이 넘어가면서 이름을 거의 다 개명을 해버립니다. 이 분이 개명한 게 금중형. 그러니까 그 당시 애신가닥이 금시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애신가닥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금시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 중형이었으니까 이름을 중형 해갖고 금중형으로 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꽉부루 룽랑이라고 해서 2살 위에 오다보니까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6살 난 어린, 그러니까 6살 미치죠. 어린 동생은 꽉부루 룬치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남 일녀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마 그냥 남자 형제만 소개를 한 건지 몰라도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다버니 부인도 마찬가지로 애신가닥 황족이에요. 위닝이라는 분인데요. 그 다음에 동생의 부인 역시
발음은 같아요. 근데 한자가 틀려요. 좀 이상하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렇대요. 윈잉입니다. 한국어로도 해도 똑같아요. 원요. 근데 아무튼 한자는 틀립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건 아버지가 같아요. 누구냐? 부이의 아버지 순친왕 애신가장 제풍입니다. 그러니까 부이의 누나예요. 두 명 다. 이게 이상하죠? 그러면은 그 6살보다 어린 동생은 연상이라는 결혼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분은 워낙 이제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래도 대신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청나라 공신 가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민족 문화와 전통 문화의 교육을 받았으면서 아버지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복합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중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완용이 조금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웃긴 건 이 분이 이제 조금 이제 아마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얘기 안 하고 다음에 얘기할 건데 그냥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완용의 계모 애신가나 황향이라고 했나요? 황형이라는 분이 아편을 좀 많이 피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편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인들이 아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청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에 아편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럴 정도도 되게 조금 그랬어요. 근데 계모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용이 황후가 되기 전에도 자기 그 친정집에서도 아편을 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이가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후가 되는 왕용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단계로 황후가 되었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좀 이렇게 버벅거려도 이해해주세요. 1922년 당시 그녀의 나이가 이제 1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용모는 단정했고 아름다웠으며 참신한 데다가 세속에 벗어난 여성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도 그 당시에 이제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제 생각에도 미녀라고는 좀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예뻤다. 그리고 그 원시호, 그러니까 그 문수죠. 문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완용이 되게 이뻤어요. 그냥 문수는 그냥 귀엽고 앳된
어린 친구로 보였는데 그때 14살이었대요. 선발된 그 나이가. 그리고 완용은 16살. 그리고 부이가 아마 완용이랑 동갑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어린 나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이제 잘 받아서 뭐 검은고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씨도 쓰고 그 다음에 뭐 글도 쓰고 글도 읽고 근데 문인들의 그 고상한 취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또 뭐 이쁘죠. 그 다음에 그게 세속에 벗어난 것 같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후로 뽑히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왕룡이 처음부터 황제 부위한테 뽑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위는 원시오, 그러니까 문수도 뽑았어요. 근데 왜 이 원시우는 황제에게 뽑혔는데 황후가 되지 못하고 후궁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집안이 조금 가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완용에 비해서. 그런데다가 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성이 황후가 되기에는 조금 자기네 그 집안 그 자기네 그 위신에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청나라가 망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퇴위당한 황제였는데 명의상 황제였던 거죠. 그냥 이름만 황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하지만 체면은 이 체면을 깎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생각에. 그래서 그 황제의 체면과 자기네 황족들의 그 위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원시우가 황후가 되기는 부적합한 인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용을 선택을 하라고 부인한테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은 별로 못마땅해 하면서 원시우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선 황제들의 비빈들, 그러니까 그때 황제들은 일찍 돌아가지만 황후나 그 누구죠? 그 후궁들 같은 경우는 생존해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황제들이 즉위해도 같이 궁에서 사는 인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꽤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근비라는 아마 제가 동영상을 전에 올린 적도 있지만 그 청나라의 그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광서 황제, 그러니까 광서제의 후궁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그 우물 속에 빠져서 이제 죽음을 당했던 진비라는 여성의 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궁들의 그 선왕의 후궁들의 그 중에서도 조금은 입김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황후를 선발할 당시에 그분이 조금 그 왕룡을 뽑아달라고 해서 뭐 부의도 아마 그냥 못 이겨 하면서 이제 그렇게 황후가 선발이 됩니다. 원시후, 그러니까 문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이제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완용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시간 너무 오래 갔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청나라가 언제 망했냐? 1912년에 망했어요. 신해혁명이 1911년도에 발생했거든요. 자, 1912년이 이제 공화당 초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황제의 혼인식을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황제 그리고 선왕의 후궁들이나 그 황후들이 모여서 그 황제의 비빈, 그러니까 황후와 후궁을 몇 명 뽑았대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 전통 이어서 그 부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완룡과 원시우 말고 또 몇 명 더 있었대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 두 인물들만 두각이 돼 있죠. 그 다른 인물들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황후가 됐고요. 1922년 11월 30일 날 정식으로 혼인식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후가 되는 거에 동시에 병의상 청나라 황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룡이 독서도 할 줄 알고 예의도 밝았으면서 그 다음에 한시도 늘 그러니까 적었대요. 그래서 그게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이도 이제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또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 황후 왕룡과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후 문수는 초창기 때만 해도 그렇게 그 푸이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소외가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혼 요구까지 하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푸이와 왕룡은 되게 깊은 애정의 부부 관계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푸이가 자기 그 영어 가정교사도 있었는데 이 완용한테도 그 다른 영어 가정교사 여성 한 분을 또 초빙을 해서 또 영어도 교육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쁨을 많이 받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러니까 왕룡의 성격이 내강 우애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여인데
안은 이제 강했다는 거죠. 그런 게 다분히 이제 지내고 있었고요. 그러면 배려심도 많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평판이 되게 좋았대요.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아마 궁 내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러니까 천진으로 넘어갔을 때도 아마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후반에 푸이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마약까지 너무 심한 중독이 돼버려서 그때부터 사람이 조금 완전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아무튼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불쌍한 인물이에요. 저는 푸이보다 원시우보다 저는 이 완용이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참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할게요. 그리고 자녀가 없습니다. 무자식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푸이가 고자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관계는 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완용이 좀 많이 외로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안 좋은 그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이걸 하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자, 각서를 하고, 자, 2년이 지난 1924년도에 평이상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어는 풍옥상이라고 합니다. 그 북벌 장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베이징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북경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 11월 5일 날 푸이와 완용, 그 다음에 원시우, 그리고 거기에 자금성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내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황관과 궁녀 뭐 여러 대다수들은 서민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생활이 막막해졌을 거 아니에요. 생활비가 그 당시에 좀 많이 있었다고 해도 나중에 한 세월 지나면은 막 그 재산이 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일거리가 못 구해지면 나중에는 빈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막했겠죠. 아, 이거 어떡하지? 나 이제 나가면 이거 할 거 없는데. 아니, 가족들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하지만 푸이와 왕룡, 원시우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조금 그 뭐라고 그러죠? 부유한 그런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막 사치품도 사고 무슨 파티 같은 데도 초청을 받고 아무튼 되게 여유 있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천진으로 이제 이사 가게 되고, 근데 그러니까 천진이에요. 천진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왕룡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푸이가 왕룡한테 자, 현재식 여성으로 좀 변모를 하라고
이렇게 찬성했대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완용이 그때부터 이제 원래 황후의 복장이었던 그냥 고유복을 입던 여성이 현대식으로 그 뭐 정장, 여성 서양식 정장 뭐 파마도 하고 막 높은 하이힐도 신고 막 되게 현대 여성으로 되게 멋을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원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치품 같은 거는 이제 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고급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거 막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매일 다시피 그냥 들락날락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샀다고 합니다. 그 물욕이 심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원시우 같은 경우가 조금 심했대요. 더 완용보다 그게. 그래서 푸이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좀 그러니까 또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이제 원시우한테 조금 잔소리를 좀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원시우가 좀 그것 때문에 열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혼 요구하기 전에 푸이가 사실 고자였다. 성생활을 하되 그것도 제대도 못하고 그것도 많이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애도 못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폭로도 합니다. 외부에다가. 근데 얼마나 그 황제 푸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리고 자기 체면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자금성에 체위된 황제난지만 이 기집애가 나를 열받았겠죠. 저 같아도 아주 그냥 반 죽이든지 내쫓든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황제가 이혼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체면이 엄청 깎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짓은 못하죠. 그렇다고 팬다? 그것도 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 원시우가 푸이란다. 그 문수가 이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놓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용기 내서. 그래서 가출을 해버리네요. 이게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놓고 외국인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푸이에게 이혼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라고, 이혼을 해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법정까지 또 싸움이 일어날 뻔 했다고 해요. 근데 합의로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또 나중에 문수를 소개할 때 그때는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 푸이에게는 엄청난 그 수치인 거죠.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소극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막 속으로 이제 화를 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931년 8월 23일 날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완용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그 자기 이미지를 실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뭔가가 있었겠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아마 문수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하면서 외부에다가 그 두 부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전파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부
두 황제 황후한테는 완전히 그냥 엄청난 상처로 남아버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1923년 12월에 왕룡이 베이징에서 무슨 어려운 인민들을 돕는다는 그런 행사를 본인이 주최해서 열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워워토라고 해서 무슨 이 먹는 건데요. 빵 같은 건데 그건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가난한 집안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로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잡곡 가루의 원추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31년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전국성의 대재난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타이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논밭에 침수가 되면서 엄청난 재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룡이 다시 이제 그러니까 활동을 합니다. 뭐를 하냐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보물들을, 다는 아니겠죠, 반 이상의 그 보물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선 판매식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한 수익금을 전에 가난한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한테 보내줬다는 그런 좋은 아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웃긴 건 그 당시에 푸이의 이름으로 건물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걸까지도 그냥 자선단체에다가 증정을 해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푸이한테 동의를 받았어야 하지 않아요. 근데 동의를 안 받고 그렇게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독단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푸이가 생각하기에 조금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 건물 한 채가 얼만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재산이 그래도 제일 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내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걸 보내? 이걸 그냥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에 자기가 체면이 깎인 그런 상황들이 많았으니까 이걸로 이제 다시 자기의 체면을 좀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너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반대도 아니고 완전한 찬성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몰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뭐 나중에 나도 칭찬받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또 너무 길어졌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이제 완용에 대한 이야기들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